오늘 광화문 집회 정리 좀 해봅시다. 지금은 끝났고요. 이제 본 행사는 한 4시쯤 끝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리 행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남아있지만은 거의 이제 파장 분위기인데. 네, 오늘 뭐 주체가 여러 곳이죠? 예. 주체가 되게 많. 광화문 일대에서 이쪽 저쪽 뭐 한국당 보수단체 좀 일부 개신교 단체 이런 식으로 각각 집회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는 형식이었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나누어져 있는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는 종강역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주최 측은 300만 추산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300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00만이라는 숫자는 지난 주말에 그 서초동 검찰청 앞 집회를 의식한 숫자로 보여요. 당시 이제 주최 측하고 민주당이 이제 200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거보다 많다. 서초동보다 우리가 많다. 그렇죠. 요즘 이제 집회 인원에 대한 논란이 많아가지고 여러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오늘 집회 인원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그리고 종각교 사람이 찬 걸 보면은 차선 폭하고 길이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서초동보다는 거의 여기가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체로 뭐 언론이라든지 집회 참석자라든지 뭐 이쪽 정당이든 저쪽 정당이든지 간에 숫자 자체는 그때보다 많은 것 같다. 서초동보다 많다. 네, 300만은 뭐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네. 그 박근혜 탄핵 뭐 그 과정에 촛불 집회 때도 대략 요 정도 종각까지 차고 서울역까지 차고 그거 비슷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땐 집회가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매주 오래됐죠. 네. 그중에 한참 많을 때 그렇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수 진영은 뭐 10월 3일 날 100만이 모이면 확실히 뭐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본인들의 목표치는 달성한 거라고 그럼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국당에서 내부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건 맞아요. 이런 보도도 이미 있었고 물론 한국당에서는 협조 차원이다 그랬지만은 실제로 각 당협별로 동원의 총력을 다한 거로 보이고 일부 개신교계도 조직적 참여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숫자를 보면은 이게 동원 이상의 것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그렇게 같습니다. 봐야죠. 그리고 뭐 보도에도 보면은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원이라는 것도요. 이슈가 먹히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서울 가자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신나면 따라가는 거고 뭐 별로 이제 심드렁하면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확 결집이 됐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문제를 계기로 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이제 뭐 범보수 진영의 에너지가 높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다가 거죠.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 뭐 주최 측이 또 200만 뭐 이러니까 우린 질 수 없다. 이것도 그렇죠. 영향이 분명하죠. 그 집회 이후에 이제 국면이 바뀌고 청와대나 여당의 힘이 실리고 검찰이 주춤거리고 분명히 그런 흐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을 뭐 끊어야 되겠다.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집 그 상대가 결집하는 거 보고 우리가 역결집 이쪽 결집하는 거 보고 또 저쪽이 결집 이런 양상이에요. 완전히 힘 대 힘. 그렇죠. 이게 지난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은 폄하, 뭐 홍위병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론 분열이다. 대구 경북 한국당 본산에 이제 태풍 피해가 큰데 거기나 돌봐라 뭐 이런 논평 냈거든요. 나하고 다른 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대결, 세 대결이 이어지는 거고 분명한 거는 이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응축돼 있다는 뜻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숫자 규모에 따라 옳다 그러다가 결정된 게 아닌데 그 경쟁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근데요 분명한 거는 상대보다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상대를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민주사회에서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또 서초동 집회가 예정돼 있고 아마 이번 주말엔 지난 주말보다 또 더 모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21세기 들어서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21세기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효순이 미선이 이제 장갑차 압사 사건으로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고 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었고 탄핵 촛불 집회가 있었고 대규모 집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특이한 게요. 과거의 대규모 집회들은 정파성이 있다면 있는 거지만은 큰 한 방향의 흐름이었어요. 맞불 집회 이런 거는 소규모였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대규모였지만 그건 오히려 탄핵의 가닥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탄핵 촉구 집회는 집으로 거의 돌아간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정반대 방향의 대규모 집회가 대결하는 양상인데 제가 이런 걸 언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집회는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몇 번의 집회는 어떻게 보면은 통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딱 분열이죠. 분열이죠. 예. 정치권이 지금 그 분열상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감당이 되겠느냐. 참 걱정스럽긴 하지만요. 예, 제가 정치권에 충고하고 싶은 게 이건 뭐 미시적인 충고인데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나눠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버하는 순간 역풍입니다. 예, 예. 사실 요 며칠도 여당이 사실 검찰에 좀 과한 게 있었어요. 고발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 안 한다고 했다가 고발하기도 했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놓았으면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저걸 더 해라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뭐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야당도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조국 장관 파면 문재인 정부 규탄인데 집회 일각에서 보면은 뭐 탄핵, 박근혜 대통령 석방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 또 민심이 돌아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시민사회 이제 자율적인 시위나 강장 문화 필요하지만은 정치권이 이거를 수렴해가지고 해소를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들고 나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심각하게 양쪽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야 대표가 뭐 빨리 회동이라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총선 때까지 안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 생각에는 총선까지 4월인데 6개월이 남았는데 이거를 끌고 갈 만한 못 버티죠. 국민들도 못 버틸 겁니다. 국회 안에서 정치권이 이걸 수렴해서 해결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네.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